일일 리포터로 송현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현리에서 귀농하신 지 10년 되시고 10년 만에 이장까지 되시고, 또 여기 회장님은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님, 전 회장님이죠. 그리고 현재 충청남도 공보화 연합회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농한 지 10년 차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10년 차가 이제는 귀촌인이라고 하기도 이제 지난 만큼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셨는데, 정착한 거죠 이제. 네. 농업인으로 현지인이고 농업인이죠 이제. 네,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1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이제 꿋꿋이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10년 이제 와다 보니까 10년이 됐는데요. 처음 보령 왔을 때 하고 지금 10년 지나서 농부가 된 기분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많이 틀리고, 처음 왔을 적에 아무 경험이 없어갖고 허둥지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을 보면은 그래도 보령에 와서 많이 현지인이 됐고 또 농업인이 됐다.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4, 5년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센터에 필요한 교육도 다녔고, 근데 막상 와보니 현지에 맞는 교육이 또 필요한 것 같아서 보령에 맞는 교육을 또 다시 시작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이 준비 기간 4년이라는 게 짧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좀 더 준비를 하고 이제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4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계획적이 없이 준비를 하다 보면 4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좋아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시간은 뭐 물리적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현지 내려가든 서울 기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귀농 본인이 원하던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막 맞는 그런 교육과 그런 게 필요하니까 본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하시려고 했던 계기가 있었나요? 앞으로의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노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 이무작에서 다음 생활은 국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계기는 마음은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나는 자연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먼 친구 벗이 오면은 내가 막걸리를 한 잔, 정원에서 자연 앞에서 막걸리를 한 잔 꼭 같이 먹고 싶다. 집사람들도 아팠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친정 부모님은 계셨었는데, 그냥 부모님하고 부모님 옆에서 살고자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양반도 흙을 만지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됐던 흙을 가서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택한 게,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보령에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커왔던 지역이니까 이곳을 손쉽게 선택을 했는데, 참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음현리로 오셨을까요? 땅을 또 물색을 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은 여러 가지 또 위치들 어떤 물색을 하는 과정인데, 나는 느낌이 그 땅에 주인은 꼭 있다고 난 봐요. 아무리 좋은 땅을 내가 사고 싶어도 내게 안 되는 게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이곳에 왔을 적에 좀 저녁 시간에 왔을 때였는데, 여러 가지 난 편했고,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내가 뭐 살아보고 농사를 지면은 자연을 보태서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느끼는 게 있어서 선택을 했죠. 그게 이제 음현이고, 지금 성남면 음현인데,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 이제 내려오시면서 예비 귀농귀촌인한테 딱 그 와닿을 정도로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신이 먼저 얘기해봐. 저는 이제 발을 반만 걸쳐가지고 힘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힘든 거는 이 사람이 다 커버를 했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지역의 지역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거기에 흡수되는 게 조금 누구나 다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 시골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지역을 이동을 하면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기는 하죠. 그 부분이 약간 그런데 둘 다 성격이 낙천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성격들이라 그 부분도 크게 그러니까 쉽게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농 기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딴 가지예요.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위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 사람이 되라. 이곳에 와서 도시에서 누렸던 그런 어떤 지위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연결해서 하면 그게 바로 이곳에 동화되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하셨고 어떻게 보면 외진인데요. 이장님까지 되셨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이제 그거는 비결이 있어서 이장이 된 건 아니고 아까도 우리 집사람도 얘기했지만은 시골 어느 고장 지역을 가더라도 내 마음 먹기 나름 그 사람들 그쪽 마을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라든가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요건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가 맞춰가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A라는 지역에 갔으면 그 마을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그 사람 마을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시골 내려가서 주민들하고 도의지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데 지역적인 문제 특히 땅 문제 여기 생활 지방마다 풍습이 어떻게 그런 문제 해서 다시 리턴해가고 다시 도의지로 가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나는 이 마을에 와서 다 내려놨었어. 다 내려놓고 나도 뭐 감정이 없었나? 여기 와서 보면 옆에 마을 사람들 와서 이것도 내 땅이고 저것도 자기 땅이고 다 그러면 성격대로면 그 왜 당신 땅이니까 측량합시다 하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생활 딱 쪽 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거는 그만큼 내가 내려놓고 그 마을 사람들에서 나는 좌우명이 역지사지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 한번 대보고 내가 이해 부분이 있으면은 이해를 하고 같이 또 순화시켜가고 이해시키고 조금씩 이렇게 마을분들하고 호흡을 하다 보니 우리 마을분들이 그러면은 이장을 한번 하시죠. 그런 분이 이장을 한번 하시죠. 몇 번 고사를 했는데 그래도 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을 이제 맡았어요. 또 우리 여기 이 지역이 문중 집안이 문중 집안인데 대대로 문중에서 이장을 이제 다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내가 이제 문중 아닌 사람이 이제 이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열심히 하고 마을 사람들 위주로 내가 마을 주민 행정을 또 해야 되고 대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나는 우리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좀 케어를 해서 좀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장 생활하면서 주민들하고 뭐 토합이라든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쪽은 그런 이제 농장 이름이 솔머랭이 농장인데 그 농장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농사짓는 그 작물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건데 이제 이거는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이름만 이뻐서 좋은 거는 아니더라. 아니래 본인이 기촌이 아니고 기농을 한다면 좀 심사숙고해서 농장 이름을 지으시도록 SNS에서 솔머랭이 농장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인지도가 좀 제법 있어서 지금 바꾸기에는 좀 아쉬워서 그냥 갖고 있는데 돌 이름이 솔머랭이라고 있어요. 근데 너무 이쁜 거야. 솔은 그냥 소나무라는 거고 머랭이는 방언으로 그냥 주변 언저리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나무로 둘러쳐 있는 그런 딱 붙이기 나름에 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솔머랭이 농장 짓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름이 난 좋다고 봐. 아니 이쁘기는 한데 이제 그 브랜딩을 하자면 그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농장 따로 작물로 어떤 브랜딩을 하는 거 따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주 작물은 고추 아주 마누라보다 아마 더 좋아할 거야. 고추 키우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귀농귀촌인들이 그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귀농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가 땅 문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작물 선택이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과 여러 가지 뭐 복합적 내용이 있지만은 두 번째 작물 선택이 있어서 작물 선택을 하려면은 수익을 또 그렇죠. 우리가 가장 어떻게 중요하죠. 제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농장 여건상 땅이 또 넓지도 않은 상태에서 크게 농사를 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우리는 월별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좀 수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고추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물이에요. 저게 손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그 인건비 대비 여러 가지 들어간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단위 면적당 나중에 수확했을 적에 그래도 농사진 분들이 수중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고추가 가장 낫다고 봐요. 힘은 들어. 단가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봤어도 용도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고추로서 뭐 날고긴도 한 사람이 뭐 엄청 많은데 나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하다 이렇게 나도 이렇게 고추에 애착을 갖다 보니까 자꾸만 공부하게 되고 또 농부들은 다 마찬가지잖아. 내가 심은 거에서 수확이 많이 되면은 그 농부의 기쁜 마음 아니에요. 다 기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집사람 아까 왜 마누라가 더 좋아하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마누라가 더 좋지. 진짜? 왜냐고는 안 했고. 좋은데 그렇다는 얘기지. 밭에 심은 작물들은 아침에 농부의 아침 발자국 소리 받고 큰다르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그만큼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답을 하니까 그만큼 또 하나 또 잘못되면 또 농부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지 신경 쓰기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작물에 대한 그 기술을 좀 올라가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이스터 대학도 나왔지만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교 원예학과도 내가 좀 들어갔고 또 모르는 작물의 지식도 또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접합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어. 그게 고추고 여러 가지 뭐 구근류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귀농귀촌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어쨌든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이제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게 농사는 재밌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땅에다가 심으면 나오고 뿌리면 재미로 나오고. 하니까 그렇지. 네? 재미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재미로 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게 항상 경제적인 수익을 부분이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귀농귀촌하면 뭐 좋긴 하지만 또 그게 아닌 부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이 농사로 해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이랑 좀 겸업을 해야 되는지. 그 무슨 얘기 알겠는데 농사를 져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해. 농사 져서 돈 벌었다는 거는 내가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대단한 거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 내 생활에서 시골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난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택도 없어. 아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쓰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왔을 때 그때 그 귀농했을 때 작물 쓰는 그거 지금은 대농 아니면은 농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수가 참 힘들고 특수작물 아니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하우스로 들어가고 시설 재배로 들어가고 또 땅을 넓혀서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들도 현상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귀농해서 조그만 땅 갖고서 해갖고 얼마나 수익이 되냐 이거지. 안 된단 말이란 말이야. 안 되니까 그걸 갖고 수익을 막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면은 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물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걸 갖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느 선에서 뭐라 그러나 우리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그 대농이에요. 대농인데 지금 우리가 시골 내려와서 대농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되고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면적이 좀 작더라도 계획을 좀 많이 세워라 하고 싶어. 뭐 이거 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그럼 고민이 되는데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뭐 안 된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는 땅도 작지만은 우리 월별로 쪼개갖고 3, 4, 5, 6, 7, 8 그래서 3월 달에 장목해서 좀 팔고 4월 달에 장목해서 좀 팔고 5월 달 목차고 6월 달 마지막 달 고구마 팔고 그래 조금씩 파샬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작물 하나를 또 선택해서 거기에 올인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 진취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충분히 농업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작물이나 이런 걸 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내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갖고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삶을 좀 풍요롭게 도시에서 좀 시간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게 지냈다고 하면 여기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내면 충분히 즐거운
귀농 귀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좀 부족한 수입한 거는 여기서도 다른 걸로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농촌도 가능성이 있다. 정책도 많이 내놓고 하시니까 우리 기대해 봅시다. 고추에 이제 거의 장인 정도 이제 되셨나요? 달인이에요? 장인까지는 아니고요. 달인 정도 되셨으니까 이따가 이제 작물 앞에서 이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 고추 키우는 법. 무농약으로 고추를 키우시잖아요.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고추가 잘 열리고 병해충 없고 그리고 어떻게 수확을 하시는지. 매년 날 그렇죠. 방법이. 작년에는 분명히 터널이 없었거든요. 터널을 하니까 어때요? 비교를 하잖아요. 반은 일반으로 노지로 심으셨고 반은 터널식으로 해서 조금 한 3주 일찍 심으셨나요? 한 2주. 2주요? 2주 차이인데 이 차이점이 큰가요? 육안으로 봐도 이게 일찍 심었다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저가색에다 터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커버가 되고 터널을 함으로써 요즘같이 온도차가 심한 그런 일조 변화가 심한 그 날씨에 얘네들이 견딜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이 되니까 그냥 심는 거하고는 확실히 발육 상태가 틀리고 또 저렇게 기초가 딱 돼 있으면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은 천지 차이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왜 다 안 하고 반반씩 했냐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응? 터널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나중에 수확했을 적에 달리는 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과 크기라든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2골만 내가 노지를 안 하고 다 씌우려고 했댔어.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전체적으로 양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씩 봤는데 품종도 또 틀리겠다고. 저거 틀리고 이거 좀 틀리고. 비교가 되지 않나? 아니지. 같은 품종으로 해야 저렇게 터널로 해서 키울 수밖에 없는 종자기 때문에 저렇게 선택했던 거고 다시 건과고 대과고 또 대과종 특대과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게 된 거 보려고 한 거고 정말 눈에 띄게 틀리다 그러면 내년은 전부 다 터널 내서 다 가고 별 차이가 없다.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저거 한 20만 원. 그렇지.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대농이 아니기 또 대농이 아니기 때문에 터널로 하는 게 또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 또 검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해봐요. 지금까지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가 이 땅에서 이제 연작하시잖아요. 이 고추는 연작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그 땅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노하우가 그 고추뿐만 아니라 네. 작물, 한 작물은 연작하면 안 돼. 네. 단지 그 콩과 작물 같은 경우에는 연작해도 되는데 콩과 작물들은 뭐 콩, 뭐 이런 뭐 만두콩 이런 거는 질소를 콩 자체에서 뿌리에서 여기 내뿜기 때문에 네. 질소가 있기 때문에 뭐 연작해도 상관없다고 비료 안 줘도 된다고 그거는 그거 빼놓고는 연작하면 안 돼. 근데 이 왜 하냐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땅은 고추는 고추만 필요한 양만 계속 빨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몇 년 또 하다 보면은 이 땅이 자꾸만 다른 성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비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산성화돼 버려서 연작하지 말라는 건데 다 연작하면 안 되는데 왜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토양 개량을 시켜주면 돼. 토양 개량을 어떻게 시켜주냐면은 pH가 자꾸만 전문 용어 나오는데 pH가 뭐 한 2에서 1, 2 정도 맞춰주면 되고 이게 뭐 7, 8 넘어가면은 이 너무 땅이 작물이 못 사는 땅이 돼버린다고. 네.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토양 개량을 시켜준다고. 왜냐하면 약품으로 화학제로 쓰는 게 아니고 유기물로 해서 그걸 땅에 집어넣어줘서 로타리 쳐가고 희석시켜줘서 토양 개량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는 거지. 고추 대농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 땅에서 해마다 한다고. 우리 요 밑에 집 보면은 저부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10년 전부터 이 땅에서 했어요. 저 땅은 유기물이 엄청 많아. 유기질. 원래요? 땅이 우리도 볏짚 깔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해마다 볏짚을 깔아준다고. 볏짚 나오는 게 많으니까 볏짚 깔아주면 볏짚들이 계속 그 수확할 때까지 썩고 그래서 유기질이 그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유기질이 풍부해지니까 땅이 딱딱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는 볏짚이네요. 볏짚이 있고 많이 유채되고 녹비작물, 뭐 보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넣어주면은 땅에서 이걸 자꾸 애들이 분해를 시키고 분해시켜서 나오는 그거를 갖고
얘네들이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 유기물이 풍부한 미생물이 많다는 얘기지. 그럼 어떤 병이 들어와도 얘네들이 다 카바를 다 한다고. 고추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거야 저기. 아무리 아, 마지막으로 기농기촌에 한마디 부탁한다 그래야지. 네. 당신. 기농기촌 예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보령으로 먼저 기농하신 선배 기농인들하고 같이 어떤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교류가 있어야만이 외롭지 않게 이 지역에 정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즐거운 농촌 기농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숨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네. 부탁입니다. 이장님은요? 기농기촌을 했으면은 혼자 하지 마시고 부부지간에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이 기농기촌 협의회에 꼭 가입을 해서 같이 어려웠던 거 힘든 거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야지 같이 이겨내야지 생활이 되지. 그렇죠. 혼자서 참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혼자서 내려와서 하지 마시고 부부가 같이 내려와서. 혼자서 내려오면 십중팔구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니까 부부가 내려와서 같이 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맞춰서 이렇게 마지막 농사 일정 전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10중 8구잖아요. 마지막 자. 멘트 해야지. 보령으로 오세요. 오세요. 보령으로 기농하세요.